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 합격의 길로 안내하게 될 가이드 김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사 1급의 과목의 구성, 그 다음에 도입의 배경, 그리고 국제무역사 1급을 합격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무역사 시험의 도입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은 1993년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이름은 무역실무 능력 인정 시험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국제무역사에 비하면 약간 이제 촌스러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이것이 1999년도에 한 번 다시 개칭이 되면서 현재 이제 국제무역사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을 영어로 하게 되면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뭔가 이제 간지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오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시험의 과목을 보게 되면 과목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루는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바로 국제무역사에서 치르는 모든 과목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무역실무에 적응만 할 수 있다면 가히 바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페셜리스트라는 자격증에 걸맞는 위상을 갖는 자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실시 목적 및 효과를 보게 되면 최초의 국제무역사 시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바로 무역에 이렇게 본격적인 시대로 접근을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많은 무역 인력이 필요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그러한 무역 인력을 자취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최소한의 무역 실무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최소한의 무역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소정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잣대로서 활용을 하고 또 이렇게 국제무역 시험 자격증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직원의 무역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자격증을 한번 시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한국무역협회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무역협회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국제무역 자격증의 시험을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 무역 업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자격증 비보유자보다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업무를 숙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것이 각 회사 내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그 각 기업체에서도 이 국제무역 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적극 국제무역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무역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업무 적응 능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바로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생들이 어떤 그 취업에 있어서 어떤 그 유리한 스펙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국제무역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지금은 이제 실제적인 원래 직장인들의 무역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입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지금 대학생들이 대거 응시하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1급의 그 시험 과목을 보게 되면 먼저 크게 이제 1교시, 2교시로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목은 크게 큰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용어 돼 있고 각각 40문항씩 해가지고 총 160문항씩을 취득하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의 세부 과목을 보게 되면 뭐 대무역법, 통관, 대금결제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어때요? 이거 딱 보니까 우와 어마무시하다. 저걸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합격을 해?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뭐 지레 겁먹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무역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소정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범위는 되게 넓다 하더라도 이것이 출제되는 것이 굉장히 뭐 심오하거나 난해하거나 실제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무역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갖춰야 돼야 할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 강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집필한 교재 퍼펙트 국제무역사만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그렇게 과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난해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광호마다 40점씩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이제 160문항이 되겠는데, 그럼 합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40점 미만, 한 과목마다 요거죠.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4과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40점까지는 괜찮고, 뭐 39.9는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40점 미만의 과락이 없으면서 전체 평균 60점이 되면 합격이 되는 대학생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출제 수준을 보시게 되면 무역실무 2년 이상 경력자가 60% 득점할 수 있는 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무역실무를 2년 이상 갖고 있는 유경험자만이 무역 국제무역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바로 여기서 출제되는 그 수준이 무역실무 2년 이상을 경험한 자가 알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역실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나 실무를 전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실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풀지? 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무역 실무라고 되어 있지만 무역 실무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테스트하는 것이 거의 한 9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론이 한 90%, 그다음에 실무가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왜냐하면 바로 실무도 역시 어떤 이론적인 상황, 그다음에 국제적인 법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실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어떤 기업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체마다 갖고 있는 어떤 실무의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기업하고의 서로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그 실무의 접근 방법이 실무의 업무 처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실무적인 것을 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정답에 대한 그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는 한 10% 나오는데 이 실무의 10%도 어느 업체에서나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론에서 파생되어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본 강의에서도 제가 틈틈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하고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자, 그러면 채점의 기준을 보게 되면 각 항목마다 지금 2.5점씩 배점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40문항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100점이 되겠죠. 그럼 100점 곱하기 4개 하면 4과목 그다음에 400점이 되잖아요. 400점. 자, 그러면 과락이 안 되려면은 40점에서 40문항에서 16개 16개를 맞추게 되면 이제 40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5개, 14개 그렇게 되면 40점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과락이 되고 탈락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0개죠. 160개에서 96개를 이제 맞추게 되면 평균 60점이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과락인 40점을 미만으로 되면 안 되죠.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 60점을 맞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 보이지만은 실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속칭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있게 되는데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중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무역규범이 재밌어. 왠지 모르게 나는 결제가 재밌네. 요렇게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자신 있고 풀면은 득점도 잘 하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근데 궁합이 잘 맞는 건데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평균점을 확 올리고 그다음에 자신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과락을 면하는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맞추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평균 60점을 넘어서 합격하는 그런 전략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4개 과목 중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무역규범입니다. 무역규범하고 무역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규범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뭐 대외무역법, 통관 및 관세학급 되는데 사실 관세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대거 등장해가지고 딱 보면 굉장히 멘붕이 팍 와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사항도 되게 많고. 그래서 대부분 무역규범과 무역영어를 제일 어려워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또 그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무역규범하고 무역영어가 되겠어요. 제가 통계를 쭉 내보면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무역규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뭐 관세법이라든지 대외무역법에 굉장히 깊은 내용, 심한 내용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통관 및 관세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내용만 물어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지 않고 제가 강의에서 그리고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용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가 있게 되는데, 자, 무역규범이나 다른 것들은 뭐 외운다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간단한데, 영어는 안 그렇잖아요. 영어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해. 거의 못해. 그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무역영어 때문에 지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앞에 뭐가 있죠? 영어는 영어인데 뭐가 붙어 있어요? 무역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 4과목 중에서 보세요. 지금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역영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무역영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되는 무역영어의 세부 내용은 바로 앞에서 배우고 있는 무역의 이론의 내용을 영어로 치르는 것,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영어 실력만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무역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공부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무역영어 부분도 가볍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어떤 영어를 잘 못해도 지문을 보고 바로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스킬, 문제풀이 요령도 강의에서 충분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목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순서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무역규범부터 무역영어로 되는데, 자, 공부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무역계약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본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 결제,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역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관세법이 바로 이제 무역 규범이 되겠어요. 규범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관세법이라든지 규범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착 펼치게 되면 굉장히 낯선 용어, 생경한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확 질리게 되고, 그래서 학습의 의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관세법을 맨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셔야지만이 이 규범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제한 품목인지, 그죠? 그러면 관세는 얼마인지 그런 거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외국으로부터 무턱대고 물품 수입하는데 한국에서 통관이 거부가 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또 엄청난 관세를 물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입의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법령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 먼저 이런 것들을 무역계약, 무역결제를 기본으로 해서 바로 규범을 접근하셔야지만이 이러한 법규,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국제무역사 1급의 이런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단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교재에다가 좀 더 함축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제무역사 강의만 지금 한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국제무역사의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재도 벌써 뭐 17년 이상 18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개정과 개정을 거쳐서 출판이 매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제 경영의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해서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의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저를 잘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반드시 합격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